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분자 구조화학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챕터 1으로 대칭 요소와 그 대칭 조작, 시메트리 엘레먼트와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서론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1장은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에 인트로덕션 책에는 길게 쓰여져 있지만 저는 간단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대칭 요소란 무엇이고 그 조작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보겠고, 3절에서는 화학에서 그 기하적인 대칭 효과에 대한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겠어요. 먼저 인트로덕션으로는 대칭과 그룹 시어리, 대칭이란 무엇이고 군론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어요. 군론이라는 것은 대칭과 군론은 우리 구조의 패턴을 묘사함으로써, 그려줌으로써 그려주는 그러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대칭과 그룹 시어리이고, 이 대칭과 그룹 시어리는 화학적인 현상, 케미컬 피노메나에 있어서의 아주 굉장히 파워풀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대칭과 그룹 시어리는 에너지 레벨들 사이에 전위를 지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분자 스펙트럼과 그 분자의 성질과 분자 스펙트럼으로 인한 그 흡수 스펙트럼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젠과 플로로벤젠에 있어서의 IR 스펙트럼을 보면 이것이 벤젠이고 이것이 플로로벤젠이죠. 그래서 두 개는 다 같이 이 두 분자는 원자 숫자가 12개로, 요거 벤젠은 C6H6니까 12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C6H5HF니까 두 분자 다 12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다만 다른 것은 여기 벤젠의 수소 대신에 불소가, 플로린이 치환되어 있다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두 분자 다 기준 진동수는 펀더멘털 바이브레이션은 3n-6 하니까 3 곱하기 12개의 원자 마이너스 6 하면 30개가 되죠. 그래서 둘 다 기준 진동수는 30개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IR 스펙트럼을 보면 위에 거는 벤젠의 스펙트럼이고 아래 거는 플로로벤젠의 스펙트럼인데, 벤젠의 경우는 대단히 단순하죠. 그 플로로벤젠에 비해서 그 IR 스펙트럼이 훨씬 심플합니다. 그러나 플로로벤젠은 벤젠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한 그러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대칭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벤젠의 경우는 플로로벤젠보다 훨씬 더 대칭성이 높고, 그 다음에 플로로벤젠은 벤젠에 비해서 대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칭성이 떨어지는 불소가 플로로벤젠이 훨씬 더 복잡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대칭성이 높은 벤젠은 플로로벤젠에 비해서 훨씬 더 단순한 그런 IR 스펙트럼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IR 스펙트럼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뭐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좌우되느냐 하면 대칭성에 의해서 좌우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그룹 시어리는 이런 흡수 스펙트럼 또는 방출 스펙트럼에서 마찬가지고, 분자 스펙트럼에서 그 업소션 라인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예측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룹 시어리가 되겠어요. 그럼 두 번째 절로 들어가서 대칭 요소와 대칭 조작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CN 대칭 요소 또는 대칭 조작이 되겠는데,
이거를 proper ro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2 축과 C2 오퍼레이션을 보면 C2 축과 C2 오퍼레이션을 보면 C2라는 것은 360도 회전하는 동안에 두 번 똑같은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360도 나누기 2. 요 2는 이 2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2는 바로 몇 번이나 나눠주느냐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360도 나누기 2 하면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180도 회전할 때마다 한 번씩 같은 것이 나타나는 조작 또는 그 대칭축, 이게 C2 축입니다. 예를 들어서 H2O 분자를 보면 왼쪽에 있는 H를 H1번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수소를 H2라고 하면 이 축이 C2 축이 대칭축이 되고, 그래서 C2 축을 가지고 조작을 하면 이렇게 돌리면, 즉 회전을 시키면, 로테이션을 회전을 시키면 이게 C2 오퍼레이션이 되겠고, C2 오퍼레이션을 하면 1번 수소와 2번 수소가 서로 자리 바꾸면 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이와 같이 1번 수소 자리에 2번 수소가 하고 2번 수소 자리에는 1번 수소가 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이 대칭축이 C2 대칭 요소이고, 그러한 조작을 하는 것을 C2 조작, C2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C3 축과 C3 오퍼레이션을 보겠어요. C3니까 360도를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20도마다 120도 회전할 때마다 똑같은 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C2 축과 C2 조작이에요. 요 NH3 분자인데 NH3는 NH3고 요게 C3 축이 되겠습니다. C3 축이 되면 C3 축 조작을 한 번 돌린다 하는 것을 C3-1으로 나타내고, C3-1 조작을 하면 1번은 2번 자리로 가고 2번은 3번 자리로 가고 3번은 1번 자리로 가겠죠. 그래서 그 결과 1번이 2번 자리로 오니까 여기가 H1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이 3번 자리로 가니까 이게 H2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1번 자리로 와서 이게 H3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작 결과 우리가 임의로 1번, 2번, 3번 했지만 수소가 같은 것들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C2 서로 동등한 수소가 되는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C3 조작을 하면, 즉 C3-1 조작을 하면 이제는 1번이 또 2번으로 가고 2번이 3번으로 가고 3번이 1번으로 가니까 그 결과는 이와 같이 되겠어요. 여기가 H1, 여기가 H2, 여기가 H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번을 돌리면 C2에 조작을 하면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가는 것이 되겠죠. 프린시펄 액시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축이 되겠고, 즉 회전축이 2개 이상이 있을 때 그때 주축이 무엇을 잡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축은 그 축의 오더가 높은 하이어 오더 축을 주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로센은 요거는 이제 관용력이고, IUPAC 네임을 쓰면 다이사이클 펜타다이엔일 아이온 2가 페로센이에요. 그래서 사이클로 펜타다이엔이 2개 있고, 그리고 이게 철 2겹짜리에 붙어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죠. 철 원자의 위아래로 사이클로 펜타다이엔이 2개 위치해 있는 것이 다이사이클로 펜타다이엔일 아이온, 번역명으로는 페로센입니다. 이 페로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찌르는 요 원의 중심을 지나서, 그 다음에 철 원자의 중심을 지나서 이 사이클로펜타다이엔의 중심을 지나가는 이러한 축이 있죠. 요거는
요게 꼭지들이 5개가 있기 때문에 C5 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이렇게 C5 축을 중심을 지나가는, 수직하는 중심을 지나가는 C2 축이 되겠습니다. 이 C2 축은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 위에 게 밑으로 가고 밑에 게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요거는 C2이고 요거는 C5이기 때문에 이 C5를 주축, higher order axis라고, 즉 principal axis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C2 축은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였지만 이 C2 축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개, 5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C2 축, 그 다음에 요걸 지나가는 서로 요 위에서 보면 서로 겹치는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지나가는 C2 쭉, 또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지나가는 C2 쭉,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5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C5와 하나의 C5 주축인 C5와 5개의 C2 축이 있습니다. 벤젠의 경우를 보면 벤젠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벤젠 원자죠. 벤젠의 경우를 보면 벤젠에는 요 중심에 C6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돌리면, 그러니까 6분의 1을 돌릴 때마다 360도 나를 6한 것을 돌릴 때마다 같은 것이 나타나니까 여기에 종이의 앞면에서 뒷면으로 찌르는 C6축이 있고, 그래서 하나의 C6축의 주축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와 원자들을 꿰뚫고 지나가는 C2축이 있고, 그 다음에 본드와 본드를 지나가는, 본드와 본드의 중심을 지나가는 또 다른 종류의 C2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들을 꿰뚫고 지나가는 C2축이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둘, 요거 3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원자들이 지나가는 것은 같은 종류가 되어 있고, 그것을 C2'이라고 하면 C2'이라는 것은 2개의 C와 2개의 H를 꿰뚫고 지나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C2 더블 프라임, 이걸 C2 더블 프라임이면 본드와 본드 사이 양쪽에 joining opposite 반대쪽에 있는 본드 센터, 본드의 중심을 지나가는 그런 축들이 하나, 둘, 3개가 있죠. 그래서 C2를 같은 성질을 가지니까 C2 더블 프라임이라고 부르면 C2 더블 프라임은 opposite 본드 센터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축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하나의 C6 축과 6개의 C2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칭들은 동등한 대칭 조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6-2 한다. 여기서 C6에서 C6-2 하니까 2번 가는 거니까 건너서 A까지 오는 거죠. 요거는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C3를 한 번 하는 것과 120도 회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C6-2는 요 2와 6가 약분해서 C3, 1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3번 옮기면 이쪽에 오게 되겠죠. 이쪽에 오는 것은 마치 180도 회전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C6-3는 요거 서로 약분하면 C3, 3하면 2, 1이 되죠. 이 1은 굳이 표현 안 해도 되니까 C2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6-4.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온 거는 마치 C3를 2번 한 것 같아서 이것도 약분하면 4와 6을 약분하면 3, 2가 되겠죠. 그래서 C6-4는 C3-2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에텐의 경우를 보면 에텐은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있는데, 안정화 폼은 이것과 이것이 서로 엇갈려 있죠. 스태거드 폼이라고 하죠. 스태거드 폼의 그러한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경우에는 C2축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찌르면 이게 되겠죠. C2Y가 됩니다. 이렇게 찌르면, 이렇게 찌른다는 얘기는 이 축은 요것과 요것 사이,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회전을 시키면 이 수소는 이 수소 자리로 오고, 요것도 요 수소 자리로 오죠.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쳐다보면은 마치 이쪽에서는 이것과 이것이 사각형의 대각선으로 모서리에 있고, 이것과 이것이 또 사각형의 대각선의 모서리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HH, 한쪽 편에는 H는 여기에 이렇게 있고, 다른 쪽 편의 H는 이쪽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위치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C2축을 여기서 이 사각형의 중심에 C2축이 있는 거고, 그래서 C2축을 C2로 돌리면 이쪽 모서리에 있는 거는 이쪽으로 보고, 이쪽 모서리에 있는 것은 이쪽으로 보죠. 그래서 그 C2축이 있고, 마찬가지로 위에서 또 사각형을 그리면, 위쪽에서 사각형을 그리면 또 마찬가지로 대각선, 대각선의 위치에서 또 위쪽 면에서 찌른 사각형에 C2축이 있고, 또 앞뒷면에서 찌른 사각형에 또 C2축이 있고, 그래서 C2축이 3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C2축만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아무거나 임의로 하나를 주축이라고 하고, 하나를 3개의 C2가 있는데 하나를 그냥 주축이라고, 나머지 2개를 그 보조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3개의 C2가 있을 때는 그 중에 하나를 임의로 주축으로 잡고, 나머지 2개는 그거에 대한 수직하는 보조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는 대칭면을 시그마로 표시해요. 대칭면, 대칭요소, 대칭조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칭면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수직하는 대칭, 수직 대칭에서 버티컬 플레인이라고 하고, 수직 버티컬이니까 우리가 대칭면은 시그마로 표시하는데, 이 시그마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뭐 같은 모양이냐면 손거울과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대칭면을 다른 말로는 대칭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버티컬 플레인의 대칭은 시그마 V라고 해요. 자, 시그마 V는 이 주축을 포함하는 대칭면, 그것을 시그마 V라고 합니다. 그래서 H2O와 같은 구조의 경우에 이것이 C2 주축이 되겠죠. C2축이라면 이러한 면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면, 이 면은 이 축을 포함하죠. including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그마 V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원자의 가운데를 지나서 또 요 원자의 가운데를 지나서 이 원자의 가운데를 지나는, 그러니까 이 원자와 결합과 원자들을 반으로 쫙 자르는 그러한 또 거울면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대칭면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 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그마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 V라고 하면 이거를 시그마 V 프라임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면은 보면 이것을 X축, 이것을 Y축이라고 하면 이 면은 뭐와 똑같으면 XG 면과 똑같죠. 그 다음에 요거는 YG 면과 똑같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워놓으면 이것이 C2축이 되겠고, 요것은 아까 봤던 이거와 같은 것이 돼서 이 수소와 수소를 반대쪽에서 대칭을 이루는 것이 돼서 H1과 H2 대칭을 이루는 요 면이 시그마 V 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면은 H1 산소 H2들을 전부 반씩 가르는 지금 봤던 시그마 V 프라임입니다. 이것이 시그마 V 프라임 대칭 요소예요. 그래서 시그마 V,
시그마 V 오퍼레이션 하면, 즉, 이 거울면, 요 거울면을 가지고 대칭 조작을 하면 H1과 H2가 이렇게 서로 바뀌게 되겠죠. 산소는 제자리에 있고, 그래서 시그마 V 오퍼레이션 하면 H1과 H2가 서로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어요. 이것은 C2 축 조작을 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죠. 그 다음에 시그마 V 프라임 조작은 이거 조작을 하면 이때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H1, O, H2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시그마 대칭면 요소가 시그마 H예요. 이거는 호리존탈 플레인, 수평 플레인, 수평면이라고 하고, 그래서 호리존탈에서 시그마 H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호리존탈, 뭐에 호리존탈 하느냐 하면 주축을 수직으로 가르는 대칭면이, 주축과 수직하는 대칭면이 시그마 H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분자, BH3 같은 그런 분자의 경우에 이렇게 삼각평면 분자가 있으면 이것이 삼각평면은 이것이 주축이 되겠죠. 이렇게 위에서 찌르는 게. 그래서 그 주축은 C3축이에요. 그래서 이 주축을 끼고서 주축을 포함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울면, 예를 들어서 이 원자와 이 원자의 중심을 지나가고 이 원자는 서로 반대쪽에 있는 그러한 시그마 거울면이 시그마 V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모든 원자들의 중심을 자르는 그런 거울면도 또 대칭면이 되겠죠. 그것은 이 C3축과 수직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울면은 시그마 H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거울면 중에 다이히드럴 플레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이히드럴은 이면이라는 뜻이에요. 면과 면을 가른다 하는 뜻이죠. 둘 사이를 가르는 그러한 면을 다이히드럴 플레인이라고 해요. 다이히드럴에서 D를 떼서 시그마 D로 표시합니다. 다이히드럴 그럼 다이히드럴 뭐를 나누느냐 하면 두 개의 주축이 있고 C2축들, 아까 봤던 주축과 수직하는 C2축들, 이 C2축들 사이로 끼어드는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시그마 V 플레인을 시그마 D로 특별히 구분합니다. 보조 C2축과 C2축 사이에 끼어드는 그 사이에 C2축 사이에 있는 버티컬 플레인은 시그마 D라고 해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C2축, 이 분자의 경우에 이렇게 C2축, 벤젠의 경우는 있죠. 이거 C2축이 되고 이거 C2축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 요 C2축과 요 C2축 사이, 지금 이제 그림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자르는 그러한 위에서부터 아래로 있는 그러한 면 같은 그런 것들이 시그마 D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시그마 D는 이 경우에도 C2 프라임 축이 여러 개 있으면 시그마 D도 여러 개가 존재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위에서부터 이거 C3 축이고, 위에 H가 3개, 아래에 H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에테인의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C3축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위에 것을 아래로 이렇게 돌리는 C2축, C2축이 있죠. 그럼 요 C2축과 이 C2축 사이에, 이렇게 요 사이를 가르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이 이 경우에 시그마 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에서 보면 뉴만 프로젝션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중심에 앞뒤로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 수소 H1, 2, 3가 위쪽 수소 H1, 2, 3가 이렇게 배열을 하고, 아래쪽 수소 H4, 5, 6이 4, 5, 6가 이렇게 배열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로 이러한 C2축이 있고 이러한 C2축이 있으면 이 C2축과 이 C2축, 요 C2축과 요 C2축 사이로 이렇게 거울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그마 D다. 이렇게 시그마 D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개의 시그마 D,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시그마 D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C4 주축이 C4축인 경우에 여기 금속의 리간드들이 수평면으로 똑같은 리간드가 4개 존재하고 위아래로 위에는 Cl, 아래는 Br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C4축이 있죠. 그러면 C2축과 C2축, 여기 C2, C2가 있으면 그 C2축 사이로 요 C2축, 요 C2축 이런 사이로 시그마 V가 이렇게 시그마 V가 있고 그 사이로 시그마 D, 시그마 V들이 쭉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인버전 센터, 반전 중심이죠. 반전 중심 인버전에서 기호로 I로 나타내고 반전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분자에 중심점이 있는데 그 중심점을 통해서 반대로 똑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반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을 통해서 이 A를 반대쪽으로 이동시키면 똑같은 것이고 A 프라임, 그다음에 B도 이 중심점을 통해서 반대로 이동하면 똑같은 것이 있는 그런 경우 요 점을 반전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PT4, CL4를 보면 PT가 중심이 있고 CL이 4개가 있는 그런 분자이고, 그 다음에 SF6 같은 경우도 S를 중심으로 해서 F가 이렇게 6개가 배치되어 있죠. 그러면 요 PT의 중심, 요 인버전 엘리먼트 I가 어디에 있냐면 이 경우에는 PT, 백금의 중심이 될 테고 이 경우에는 S의 중심에 바로 인버전 엘리먼트, 반전 중심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거는 인버전 오퍼레이션을 하면 인버전 오퍼레이션은 반대쪽으로 이동하니까 CL1은 CL3 자리로, 또 3는 1의 자리로, 2는 4의 자리로, 4는 2의 자리로 이렇게 옮기게 되겠죠. 결과가 아래쪽이 1, 위쪽이 3, 좌측이 2, 우측이 4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반전 조작을 하면 1은 6은 1로 가고 2는 4로, 4는 2로 가겠죠. 3은 5로 가고 5는 3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결과가 위에 6, 아래 1, 이쪽에 2, 이쪽에 4, 이쪽에 5, 이쪽에 3 이렇게 서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절로 그럼 화학에서 지오메트릭 대칭, 기하 대칭의 효과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칭이라는 것은 뭘 할 수 있느냐면 대칭을 통해서 우리는 분자 내에서 동등한 원자나 동등한 그룹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아이덴티파이 하는데 대칭 조작이 사용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분자의 화학적 거동을 이해할 수,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대칭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메탈 폴피린에서
산소의 이동을 옥시젠 트랜스포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게 포올피린 분자죠. 포올피린, 생물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포올피린은 바이올로지컬리 굉장히 중요한 임포턴트한 분자죠. 즉 산소를 이동시키고 산소를 운반하고 그런 헤모글로빈에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헤모글로빈에 있는 포올피린을 특별히 힘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이 분자를 보면 주축이 C4예요. 주축이 여기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찌르는, 앞에서부터 뒤로 찌르는 그런 C4축이 있죠. C4라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C4축이 있으면 이 C4축을 가지고 회전을 하면 이놈은 차례차례 여기로 왔다, 여기로 왔다, 여기로 왔다 이렇게 4번 돌면 제자리에 오죠.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원자도 차례차례로 1번, 2번, 3번, 4번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여기 C4축이 있죠. 그 다음에 이 포올피린들의 중심을 지나가는 원자의 본드에서 원자 이렇게 들어가는 C2축이 있고, C2축이, 즉, 주축과 수직하는 C2축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C2'하고 같은 성질을 갖는 그 C2축들이 있죠. 또 하나 C2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쪽 원자에서 이쪽 원자를 지나가는 그런 C2축이 있죠. 그래서 이게 성격이 같으니까 C2'이라고 하고, 이것도 요거하고 성격이 같으니까 C2'이라고 하는 전체 C2축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축은 C4이고, 퍼펜팅 수직한 축은 C2'이 2개, C2 더블 프라임이 2개가 있죠. 그래서 C2 오퍼레이션 하면,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위에 이런 게 하나 있고 밑에 똑같은 것이 하나 있을 때 C2 오퍼레이션 하면 뒤에 것과 앞에 것이 서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 어퍼 페이스하고 어퍼 면하고 위쪽에 있는 면하고 아래쪽에 있는 면이 서로 자리 바꿈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흰 분자의 경우에 헤모글로빈에 있는 흰 분자의 경우에 힘이 만약에 산소를 잡아두고 있다면 그 결과 산소가 위에서 아래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메탈 포올피린이에요. 왜 쉽게 산소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냐면 바로 그 성질을 우리는 대칭 성질을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NMR,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존스, NMR에서의 화학적 동등성을 판단하는 데도 우리가 대칭성을 가지고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NMR 스펙트럼을 보면, NMR 스펙트럼은 것은 화학적 전이, 케미컬 시프트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그것을 플러팅 해주는 것이 NMR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NMR 스펙트럼은 케미컬이 화학적으로 동등한 원자들은 NMR 스펙트럼에서 동등한 위치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Occurring in the same position in the NMR spectrum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C4H14인 그런 C8H14 몰레큘이 있다. 분자식으로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분자를 NMR을 측정하기 전에 봤더니 이게 탄소가 8개이고 수소가 14개짜리 분자예요. 그러면 프로톤 NMR을 찍으면 이제 C8H14 분자는 이러한 다이메틸사이클 헥세인도 C8H14이고 바이사이클로 222 옥테인도 C8H14 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소 분석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분자가 될지 이 분자가 될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분자를 경장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NMR을 찍는단 말이에요. NMR을 찍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케미컬 시프트 관점에서 봤더니 여러분들이 만든 C8H14라는 분자를 NMR을 찍었더니 즉
프로톤 1HN은 프로톤 NMR을 찍었던 이러한 형태의 케미컬 시프트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판단을 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간단히 인텐시티 레이쇼를 봤더니 요게 1이면 이게 6의 그런 비율로 존재하더라고요. 수소들이. 그러면 1대 6이라는 얘기는 동등수소가 2대 12의 비율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 14개의 수소들이 14개의 수소가 2대 12의 비율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다이메틸 사이클 헥세인의 3차원 구조를 보면 3차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메틸 사이클 펜테인의 3차원 구조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C2축이 있고, 그러면 위에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6개의 동등한 수소가 있고, 여기에 또 4개의 하나, 둘, 셋, 넷, 4개의 동등한 수소가 있고, 또 밑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뒤에 거는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또 4개의 동등한 수소가 있죠. 그래서 다이메틸 사이클 헥세인은 수소가, 동등한 수소가 6대 4대 4대 4의 그런 비율로 존재하게 돼요. 반면에 바이사이클로 222 옥테인의 3차원 구조를 보면, 이게 바이사이클로 222 옥테인의 3차원 구조예요. 이 구조를 보면 요 수소와 요 수소가 우리가 3차원 구조를 봤을 때 동등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소들이 또 동등한 수소들임을 대충 알 수 있죠.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C3축이 있어요. C3축이 있으니까 C3 회전을 하면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원자가 이쪽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C3축을 회전하면 서로 요 덩어리 뒤에 덩어리들이 서로 동등한 구조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그마 V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시그마 V, 이런 시그마 V. 시그마 V를 적용을 하면 이것과 이것이 동등하고 이것과 이것이 동등하고 이것과 이것이 동등한 것을 알 수 있죠. 또 시그마 V, 이 시그마 V에도 이렇게 동등하고 또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으니까 시그마 V를 조작을 하면 이 옆에 있는 것들이 서로 동등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H 면이 또 있어요. 시그마 H 조작을 하면 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아래에 있는 것들로 내려오니까 이번엔 이것들과 이것들이 동등한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요 수소도 요 수소와 동등한 그런 성질을 갖는 수소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버전 센터 I를 하면 이거 이쪽으로 가고 이거 쭉 해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서 전부 다 여기 있는 수소 원자들 탄소 원자들뿐만 아니라 수소 원자들까지 전부 동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이사이클로 222는 요 두 개가 서로 동등하고 이 나머지 것들이 서로 동등하기 때문에 동등한 수소 원자 비가 2대 12가 되죠. 그러므로 앞에서 봤던 그림 1.21은 그 NMR 결과는 뭐에 의한 결과냐면 바이사이클로 222 옥테인에 의한 결과이다. 이 분자가 그림 1.21과 같은 그러한 NMR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NMR을 찍어가지고 대칭성으로부터 이 NMR이 뭐다? 이 물질이 뭐다? 이거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챕터 1 Symmetry Elements and Operation 수업을 마치겠습니다.